현대모비스 2023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4.4% 증가, 영업이익 17.8% 감소,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8회전, PBR은 0.84로 낮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8조 9,700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4.4%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6.8%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원가회계상으로는 매출 증가만큼 이익이 또 증가한다고 기대했는지 모르지만은 스루프 관점에서는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많이 증가를 안 시켰다는 게. 매출 원가가 16% 증가했는데 매출 증가율보다 높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상승했다는 얘기일 거고요. 판매 관리비가 13.6% 크게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은 1조 1,617억 원으로서 17.3%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3%로서 1.1% 하락했고요. 생산성 0.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모두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으나 부품 공급 자회사 모비스는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이런 결산 내용이라면 2024년도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할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스루폿 손익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 reb이 29조 7,541억 원으로서 18.7%가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율보다 더 증가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스루프텍에는 쉽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구나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는 2.6% 증가했습니다만 스루풋율 2.7% 하락했어요.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분명히 2024년도에 가격 올려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운영 경비는 6.4% 증가했는데 많이 증가시키진 않았죠. TOE 생산성 1.14로 0.04포인트 하락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1조 1,503억 원으로서 17.8%가 하락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14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3년 연속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계속 작게 나온다는 얘기는 재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현대차와 기아의 납품 단가 인상을 하려면은 스루풋 손익 실적을 제시해야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기 오타네요. 이런 것도 제가 못 지나가죠. 제 스스로 실수한 거를.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제품, 제공품,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79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게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전체 재고자산은 3,862억 원이나 증가했는데 독특하게 외주 가공이라는 재고 계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원재료라기보다도 들어온 거를 일부 하청업체한테 해서 납품 전에 따로 그 구분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모비스의 독특한 계정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A 제품과 제공품의 감소라고 했으면 상품이 포함되지 않은 거로 인식이 됩니다. 700 마이너스 794억 원이라는 것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 여기 상품 매입액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로 추정은 됩니다.
29조 8,200억 원대가 되겠습니다. 18.8% 증가했고요. 이 두 가지를 합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9조 7,427억 원으로서 18.7%가 증가했고 운영 경비는 6.4%밖에 증가가 안 됐습니다. 요 8조 원대의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 3조 원을 뺀 5조 원대 4조 9,764억 원이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4% 증가 금액으로는 했지만은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는 1.9% 하락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매출 그 재료비가 여기서는 매출 재료비가 아니고 생산 재료비가 그 1.9%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그 현대차나 기아에 납품하기 전에 협력업체들이나 원재료 매입 가격이 전년도보다도 상승했다는 것을 어, 기억에 넣어두고서 진행을 해보죠. 근데 제가 이런 거를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2003년 외관법 개정에 의거 제조원가는 비공시 재무제표다. 이게 어떤 기업인지 말씀을 드리면은 방금 현대모비스죠. 그래서 저는 그 분석을 위해서 요 MC 메터리얼 코스트라고 그냥 명명을 했는데 매출 원가 재료비에 해당하겠죠. 요 제품의 변동 이런 거에는 그 가공비가 배부되어 있는 금액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나머지 비용을 그냥 다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운영 경비로 그렇게 이 명명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를 당하고 한국의 유수기업이 외국 자본에 팔렸다. 약 3년 후 누가 법 개정을 주도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조 원가 공시가 한국의 경쟁력과 영업 비밀을 노출된다는 논리로 비공시가 되었다.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한국처럼 사업보고서 입수 사이트를 저는 참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게 또 공짜 우리나라처럼 금감원처럼 이렇게 무료로 다운받고 그러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SEC라고 그러나요? 그 미국의 그 뭐 금융 무슨 위원회인가 뭔가 정한 그런데도 검색을 해보고 일본 것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자관 실패해가지고 외국 거는 일반적으로 그 야후 파이낸스에서 그 재무제표 정도만 보는 거로 했었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주석이 없었다면은 앞에 요거 스루프 소닉 실전 분석은 불가능했다. 제가 그 제약 이론 경영을 좀 매니아인데 이론보다도 제약 이론 경영에서 스루프 패러다임에 의한 경영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 이론 교육보다도 실전 분석에 의한 표준적 예제가 개인적인 욕구가 제가 매우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 출신이 아니면서도 이것에 도전을 해서 지금 이제 뭐 몇 년째 스루프 손익을 먼저 브로그 활동부터 하면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도 이렇게 녹음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역시 말로 한다는 것이 효과가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블로그에서도 이 검색은 뭐 계속 꾸준히 독자들이 해주시고 있어서 감사한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이 저의 독특한 콘텐츠가 사실은 원가 세계 전 세계 원가 세계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그런 출발인 거죠. 소수는 미약했으나 결과는 창대하리라. 무슨 성경규일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보면서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와 그리고 공인회계사 협회에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비성분이라는 주석 내용이 없었다면은 제가 총 제조 비용을 산출을 못했을 거예요. 국세청은 쉽게 재정원가를 입수해서 연구할 수 있을 터이다. 지금도 재정원가는 기업에서 작성을 하죠. 그것이 이제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일반 회계하는 재무하는 사람들도 원가 회계하는 사람들 안 해보면은 뭐 잘 모릅니다. 저도 힘들게 좀 그 제조 원가를 입수해서 그 스터디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계산하는 총 제조 비용 그게 제조 원가하고 동의어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거기에 무슨 저기 관세 환급금 내지는 뭐 타개정 대체 뭐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런 게 그냥 역산으로 할 때는 다 수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제조 원가를 공개하라고 그렇게 또 압력을 안 넣는 이유는 자기네들은 세무조사할 권한이 있으니까 뭐 아무 때나 기업체한테 내놔라. 그리고 또 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제조원가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저도 그 일반 사업자로서 그 연간 사업 소득할 때 재무제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제조 원가 요즘 아주 그 제가 그 영세 그 소상공인이라 그러나요? 요즘 그 정부에서 잘 쓰는 표현 영세 소상공인 수준으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이 개인 소득 신고 쪽으로 뭐 개인 1인 기업이다 보니까 개인 소득이나 뭐 그 기업 영세 소상공인 그 소득 신고나 뭐 그놈이 그놈이고 이제 복잡하지 않게 간편 신고 뭐 이런 메뉴가 또 국세청에서 개발을 해줘 가지고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제 생각에는 스루프 회계를 공식적인 회계로 안 되더라도 관리 회계, 의사결정령 관리 회계로 도입을 해서 돌아간다면은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좀 그거 업무도 이거 담당하고 생산과 영업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 생산, 영업, 물류 세 명 중에서 누가 스루프트 회계, 관리 회계를 좀 해주면 좋지 않겠냐 했는데 역시 그 회계 분야에서 스루프트 회계하는 어떤 담당자 하나라도 그 해서 그 영업과의 창구 뭐 이런 것들을 다 또 생산과의 창구, 물류하고의 창구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은 그만큼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싶어요. 제가 최고 CEO라면은 아마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내고 싶습니다. 만약 어떤 컨설팅 업체가 있다 그러면 그런 지금 의견을 분명히 개진할 거예요. 또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 정도 하려면 인건비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수준이 좀 있어야 되겠죠. 생산, 영업, 물류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의 회계 수준도 가지고 있으면서 자, 그렇습니다. 그 약간 새길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1단계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패스가 됩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표준 WCAI하고 동일하다는 얘기, 요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위에 거는 다 재차 강조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런 양식으로 좀 변경이 돼서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해야 된다는 거고요. 2단계, 3단계, 2단계 총 제조 비용 그 PQ 총 생산 재료비 일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이 아쉽게도 2022년과 2021년에 3억 9천하고 6,5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요거이 뭔지 요게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그냥 아쉽게 잔잔하게 틀려줬는데 이런 것까지 그냥 깔끔하게 좀 없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1조 6,781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14.3%가 증가했고, 직원 수는 469명이나 크게 증가했어요. 전년도에는 797명 더 증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1억 3,870만 원으로서 계속해서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은 이렇게 임금도 올려받고 신입사원도 많이 뽑고,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다른 기업들은 총 임금 1인당 평균 임금이 내려가는데 저임금 신입사원이 나와서 이 현대 모비스의 인원이 증가하고 신입사원이 들어와도 임금이 올라가네요. 독특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그 469명의 인력이 들어오는데 경력 사원들이 또 많이 있는지도 모르죠. 물류비와 관리비 역시 그 모비스니까 물류라는 용어를 또 써주네요. 4,688억 원으로서 이게 크게 줄었네요. 59.6%로. 아마 그 해송 운송비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급 수수료는 거꾸로 33.1% 증가했어요. 자, 이렇게 분석을 해서 경영평가 지표를 모아보면은 재고 회전율이 28회전으로 상승했어요. 그런데 스루픈율은 떨어졌죠.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석 경험상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어요. 제 핵심은 그 재고자산 한 놈만 패는 거니까. 그래서 역방향인데 회전율은 상승하고 스루픈율은 하락을 했으면은 역방향이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회사가 이를 반증해 주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아까 그 분석했듯이 스루프 손익과 비성분에서 추론한 것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었으니까 이게 모순되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를 추가로 대라고 그런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해서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수량으로 해서도 재고 회전율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에,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무효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걸 보면은 요거에 대해서 조금 그좀 현대모비스나 현대 관계자분들한테 좀 뭐라 그러나요? 좀 비꼬는 얘기 같은 걸 하는데 아주 훌륭하게 기초 원자재 가격을 자기네들 원재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다 마이너스죠. 15.9% 단순 평균을 했어요. 2022년도에는 12.6%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고, 자,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그런 것 때문에 국제 그 시세들이 다 오를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한 2년 차 접어드니까 거기서 거기다 이게요. 오히려 거꾸로 떨어졌다 이게요. 세계 경제도 그렇게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도 되겠죠. 여기에 표현된 것은 아주 그 비철금속 내지 그 철강, 망라하고 그다음에 원유까지 아주 그냥 한 표에 요게 직접 들어와서 바로 물건 만드는 게 아니죠. 원자재가 이렇게 그 공급 사슬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수십 개, 수백 개를 거쳐가지고 모비스까지 오게 될 겁니다. 공급 사슬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데 너무 긴 화살이 되죠. 비합리적입니다. 직전 납품업체, 요 모비스의 최종 납품하는 회사의 원재료 명의로 원재료 가격 추이를 해야 상식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요. 현대차, 기아차도 똑같이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모비스가 그나마 광범위하게 얘기는 해줘가지고 국제 기초 원자재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어쨌든 그 반증 추론은 그 입증이 됩니다만은 그 모순이죠. 그 앞에서 얘기한 거고 그 모순해서는 결국 수량으로 회전율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품 가격이 있어요. 샤시 모델 각 칵핏 모듈 FEM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 단순 평균 해보면 8.3%가 상승했습니다. 요것도 입증이 안 되죠. 그래서 어, 뭐 차관 이 납품 단가를 공개해야 되는데 그 직전 납품 업체 이것이 영업 비밀일 수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하락했기 때문에 2024년도 그 아마 그 단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제가 그 아마 그 현대 모비스 입장에서도 납품업체들한테 단가 협상을 똑같은 개념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조 원가 패러다임으로 한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그 16%가 하락했고 근데 제정가에서 86% 비중을 차지하니까 13% 가격을 내려야 된다. 원재료 연동형이라면은 그리고 가공비라는 것도 인건비도 들어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지만 이것도 내린 거다 이게요. 가격이 내렸다 이게요. 그 금액이. 그러면 거기에 비중 그 원가 비율만큼 해산하면 0.3% 하방 압력이 있다. 내리는 압력이 있다.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내리려고 할 경우에는 숨기려고 그러겠죠. 어쨌든 이걸 더하면은 13.9%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작년도에 8.3%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 실적을 가지고 야 작년에 야 원재료 가격이 내렸는데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이거 얘기한 거는 말씀이 안 된다 이게 성립이 안 된다 이게요. 자기네들도 기아차나 그 현대차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납품 단가를 올려야 되는데 국제 원재재 가격하고는 따로 논다 이게. 제가 분명히 손익계산서하고 비성분해서 했을 때는 야 분명히 원재료 가격 올랐을 거야. 그랬는데 제시한 거는 국제 기초 원자재 가격을 내니 그게 맞아 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2023년 제시된 원재료 가격 하락을 기준으로 한다면 영업이익 하락에 의한 2024년도 납품 단가 인상 협상은 분명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인상되었다고 현대차와 기아 구매 부분이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모비스가 슈퍼 을일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그 납품 단가 제시하면서 현대 모비스가 그 현대차나 기아보다 그 위에 있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혹시 권력 구조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배 구조 뭐 여러 가지 소유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는 또 정의선 씨가 또 현대 모비스의 이름이 올라가 있죠. 아니 그 현대 글로비스에만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 거로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슈퍼 갑이 아니고 슈퍼 을일 수 있어가지고 어, 야 우리 안 남아 너희들은 2024년도에 잘 나갔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가 다 싸게 공급해서 니들이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이번에 2024년도에 단가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아마 그런 협상이 일어날 거라고 제가 기업 소셜 드라마를 그 써먹게 됩니다. 기업 비즈니스 드라마를 소셜이 아니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실적 베이스로 해가지고 2024년도 매출액은 한 45조 4천억 정도 하면은 1조 한 4천억이 남을 것 같다. 요 경우에 계속해서 재고가 7% 증가한다고 보면은 근데 거꾸로 7%를 감소시킨다면은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대로 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문제인 거죠. 이 저장 강박증에 걸린 대한민국의 그 아줌마들처럼 할매도 마찬가지고 원가 회규에 계속해서 재고가 비우되는데 집이 아주 그냥 그 쓰레기 창고 같이
해서 사는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런 거하고 이 공장 창고를 그렇게 비유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아주 슬픈, 그걸 뭐라고 누가, 우푼이라고 누가 그러잖아요. 그 참 슬픈,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평가지표로 목표 관리해야만 한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1차는 스루풋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1차고 2차를 재고 회전율을 그 전사 목표로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루풋으로서는 무난하게 계산하면은 42조 8천억이면 충분히 1조 4천억까지 나올 거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이 28회전에서 1회전만 더 해보자. 그러면은 매출액이 44조 3,700억 원대를 하게 돼서 이게 실제 그 금액이 안 늘어나도 회전율 상승 효과에 의해서 이익은 여러 가지 비용이 감소가 될 수 있거든요. 재고를 빨리빨리 돌리면서 자금 부담이 없어지고 이자도 안 나가고 그다음에 그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그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합적인 그래서 이 영업이익은 1조 8천억 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원가 회계 납품 단가보다 이게 지금 스루풋 회계 기준은 요거를 뭐 한 원 단위로 그냥 비유하면은 4,280만 원 선, 원가 회계 기준은 4,540만 원 선, 250만 원이 차 한 대당 뭐 이렇게 싸게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낮은 가격으로도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그 핵심은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기아의 2023년도 회전율은 30회전 이상이다. 완성차 메이커보다 더 높은 회전율을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냐. 기아에선 그러겠죠. 당신들 그렇게 그 재고 증가시킨 부분을 인프레로서 우리한테 그 납품 단가에 전가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GDP에서도 나타나는 거지만은 이 GDP도 원가 세계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GDP라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이 일을 또 할 수 있어요. 현대차가 아직 공시가 안 됐기 때문에 현대차까지 해보면은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낮게 나왔죠, 아까. 그리고 판매액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익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얘기죠. 현금 재무지표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1조 2천억을 투자했고 전년도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관계기업 비율이 35.4%로 증가했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 1조 9천억 원대입니다. 그 다음에 그 현금 수익률은 7%, 전년보다 한 1.1% 내려갔네요. 그리고 채권자한테 1조 원 정도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1.3%로 크게 낮췄습니다. 돈 벌어서 갚았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만큼 자금 여유는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지급이자율이 9.1%. 만약에 이게 왜 이렇게 지급이자율이 높게 나오나 그러면은 제 경험상 차입했던 거를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뭐 특별 가상금리 뭐 이따위로 해서 은행이 우리 짭짤하게 몇 년 동안 그 수입이자 벌어먹어야 되는데 대출금리로 모비스가 돈 벌어가지고 빨리 가. 그러면 우리 돈 장사할 길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그 계약 위반이니까 좀 위반적으로 그 무슨 가상금리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저도 뭔가 계약 해지할 때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은 기분이 지금 뭐 옛날 기분이지만은 지금도 뭐 부채를 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충분히 감당할 만해서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렇고 또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6,262억 원이 주주들한테 갔는데 이게 다 이익 배당은 아니고 자기 주식 변동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마이너스면은 돈이 나갔다는 거니까 에, 자기 주식을 취득한 거죠. 그래서 그게 합친 게 이제 6,262억 원이 주주들한테 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2.3%. 항상 그 자기 주식을 팔고 사고 하고 있네요. 플러스는 요거는 자기 주식을 그 처분했을 때는 얘기고, 요걸로 자기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할까, 주가 유지를 위해서 그런 거를 하는 것 같기 느낌이 들어가네요. 최종 2조 1117 2조 1178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캐펙스 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1조 2천억 원이나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플러스 2조가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벌어가지고 돈도 갚았다. 그리고 투자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 주가는 25만 1,000원으로서 2023년 초보다 3만 7천 원 상승했고요. 그러나 아쉽게도 그 PBR은 장부 가격 대비 84%뿐이 시장에서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좀 일은 넘어가야 될 텐데, 주주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요. 외국인이 39.48% 매우 높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 현대모비스 2023년 실적을 분석 및 매출을 예측해 봤습니다.